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특히 우리 앞에 계신 장학관님하고 뭐 이동규를 가정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가 있냐면, 저하고 집사람도 교편생활로 사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학교의 역할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크게 생각하면.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학교인 거, 과연. 피아노 잘 치는 애를 갖다가 뭐 한동일 같은 애뭐 전공을 만드는 게 학교 역할인가, 과연. 공부 잘하는 애를 갖다가 뭐 경시대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학교 역할인가. 이게 또 한계를 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사교육 경감대책이 나오면 항상 학교교육 정상화 얘기가 나오면 사교육 경감대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교육 정상화의 걸림돌 혹은 이 장애물이 사교육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점 자체는 그야말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논의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례도요. 지금 파이가 가장 큰 게 지금 특목고 시장이에요. 사교육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특목고, 국제준, 민사고 문제거든요. 근데 그 입시 제도의 문제예요. 사실은 내신으로만 뽑으면 문제가 해결이 간단합니다.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시스템만 돼주면 학원이 상당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대로 놔두는 상태에 파이만 키워놓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해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린 여기에 한정해서 요 사업만 되면 다 바쁘신 분들이니까. 어쨌든 이 어떤 피아노 음악이나 미술 애칭 등등 일반 교과도 다 포함해서 기본 발상 자체를 어떤 바깥에 있는 사교육 수요를 학원으로 학교로 유입을 시켜서 이걸 해결하려고 본다면 이거 분명히 실패한다고 봐요.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고 방과전에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계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이라든가 우리가 방과전에 학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공해준다든가 특히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소외계층, 저소득층, 뭐 문산업층 이런 것 같이 좀 가난의 배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애들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에 나가면 우리의 큰 부담이 될 애들이에요. 기초학력 미달자들. 걔들에 대한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중적으로. 근데 원장님 그거는요. 그걸 요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조사해 그렇게 요번에 하는 거고. 실질로는 뭐냐면 실질은 제가 이렇게 방과후 학교 사례를 이렇게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우리 이제 하다못해 비용 부분도요.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금액이 고액이라는 얘기죠. 한두 개, 그러니까 거의 다 나도 가원이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우리 피아노 같은 경우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만 서울 같은 경우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요. 매일 수업하고 10만원 사이인데 방학교 제일 저렴한 데가 2만 5천원이에요. 주 2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수강인은 10명이에요. 근데 우리 피아노 학원 같은 경우는 1인 1대1 교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이게 현장 어떻게 되니까 아까 이제 우리 장학관님께서 770만 교육 수호자를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현장을 너무 모르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 사교육을 비판했던 문제들, 뭐 선행학습이라든가 무슨 뭐 특목고 대비 이런 문제들이 항상 새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방과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3에서 고1 선행학습, 초등학교에서 뭐 경시 대비반. 이 수요를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자유수강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지금 뭐냐면 학교에서 못하면 거점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어서 진짜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수강할 수 있는 게 확대가 돼서 애들한테 정말 그야말로 다양한 교육계가 지원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이제 방원중학교 방송에 있는 방원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취약지구라 거의 15%가량이 애들이 좀 기준하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입니다. 60개를 내는 애들이 67, 8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쪽에 접근이 되준다면 더 효과를 본다고 봐. 이런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근데 걔네 공부를 시켜보니까 애들이 하나 뭐랄까, 제대로 공부하는 못하다 보니까 건드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애들에 대한 뭐 카운셀러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지도설계들이 좀 파견이 돼갖고서 걔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면 그런 게 정말 효율적인 예산의 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예. 그게 애들 저녁 중식, 석식 제공하고 교사 한 2명 붙여갖고서 그 교육을 시키잖아. 교육시키면 예를 들어서 연간 내가 볼 때는 4천만 원이 충분해요. 700억이면 진짜 몇 개 학교 할 수 있는 거죠? 1000개 학교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면 그런 쪽으로 진다면 고용도 그야말로 몇천 명 고용도 확대가 될 수 있고 이렇다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런 쪽이 자꾸 이렇게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지금 설명을 하시고요. 이쪽에서 조금 이해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제가 네. 김 의원님께서 이제 가장 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 것이 고용창출이에요. 청년 실업 고용창출이에요. 근데 현지가 하고 있는 잠깐만요. 고용창출이 아니고 실업자. 아니요. 예. 제 얘기는 지금 이 사교육 부담 두 가지가 기본 핵심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의 가장 기본 관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 경제 위기 대응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 중에 이제 아이템으로서 사교육비를 어떻게 경감시켜 나갈 것인가.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너무 어려운 마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언가 좀 문제를 풀어나가 볼까. 이게 이제 초점이고 여기에 부과돼서 그러면 차제의 두 마리 토끼로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초점이라는 점. 그건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사들이 2명 내지 3명씩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이 거의 다 가정을 갖고 있는 생계형 교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체능 학원들이 거의 고사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저희는 이용해서 장학관님이 하는 중소도시에 저희가 원격 조정해서 이분들을 투입해서 이들의 생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는 이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런 분들이 방과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 인력 풀을 지금은 학원간 교수님들도 어쨌든 방과학교에 많이 초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그걸 주시면 저희가 그 인력 풀을 우리가 시도교육청에 얼마든지 안내해서 단위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거 놀고 있는 네네, 또 다른 그렇죠. 실직을 창출할 수 있는 이분들을 이용해서 네네. 지금 중소도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있는데 네. 그럼 만약에 청년 반방 대졸 미취업자들을 말한다면 가정은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더 큰 실업자가 나오기 그게 때문에 아니고요. 학교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한 학교만 해도 20개, 30개 프로그램이 아마 이번에 수강 받아보셨겠지만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방금 그러한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안내도 인력도 얼마든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이것도 계속해서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김지현 사무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동 단위에서 아주 저소득층 학원도 못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여기 구청이나 교육청에 언제든지 저희가 냈습니다. 학원에서 무료로 장학생을 얼마 지도할 수 있는 걸 다 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교재들이든지 약소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약간의 교육비 정도를 현재 기준으로 다 잘 되어 있는 학원에 주시면 네? 왜냐하면 지금 학원이 예능계 학원 다 잘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같은 저희도 세월을 내는 국민이에요. 근데 꼭 학교로만 보내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거는 한번 있죠. 학원에서도 얼마든지 장학생으로 해줄 수도 있고 물론 무료도 해줄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심윤석 단장님이 방과학교 담당하실 때 제가 제안한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교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 부분이 없어서 제가 연합회에서 교사는 자원봉사에서 무료 할 수 있다는 제안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단장 시절에. 왜냐하면 그건 큰 틀에서 제도도 있었고 자율성과를 왜 제안했었냐면 애들이 학교에서 저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 단체에서 여러 가지 수영도 있고 하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가서 그 수영까지 수강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왜냐면 제가 신문고등학교에서 운영자 할 당시에는 보면은 우리 수영까지 나오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애들이 받을 애들도 없고. 지방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학교에서는 이게 자수관이 남는 거예요, 지금. 주례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른 방의 상업성인 저희가 저한테 많이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수강권이 만약에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가정하면 국가 수강권, 수강권 하면은 전 학원에 가져오면 한국을 이전해줬다는 제안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전 초기 단계에서 처음에 할 때 이 자율수강권 제도가 처음에 도입될 때 여러 가지 일선에는 곤란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은 그 예산이 근데 모든 학교에 그 자율수강권 예산을 500만 원을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했다. 근데 올해 써보니까 실질적으로 3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 200만 원어치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강한 지금은 예산을 전부 다 학교에서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아껴 쓰고 그럼 그 200만 원 있을 때 다음 해에 갈 때는 이 학교에 기존 200만 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300만 원 필요하면 100만 원만 지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건 시도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그 현황을 저희가 2달 단위로 이렇게 교과부에서는 또 이렇게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 자체가 낭비가 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지금 더 달라고 우리 여기 장학사님 계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보고 현장을 모르신다 했는데 제가 현장에만 28년 있다가 이번 3월 일단 처음으로 교과부에 왔습니다. 근데 학교에 제가 학교에도 무려 20몇 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고액이다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해가지고 주 5회 하는데도 학교에는 5만 원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원에 가면 18만, 20만 원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렇다 저렇다고 답을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현장을 모르신다는 부분은 학교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뭐 교실 하나만 바꿔도 수천만이 들어가고 계단 하나만 몇천만 들어가는 상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거 집행 과정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기본 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운영자 6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모순되게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적대 과정 말씀드리는 거지. 네. 다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데 네. 비용 부분은 반드시 짚고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거점 학교들 보면요. 수강료가 거의 분당 단가가 138원이에요. 148원 그래요. 여기 학원 수강료가 지금 교육청 신고 금액이 보면 77원에서 120원 꼴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강 의외로 그러니까 절대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학원도요. 소위 말하는 아주 그 고액과에 혹은 문제 있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보면 안 되는 얘기죠. 거의 대다수의 그 80, 90% 학원들 같은 경우 수강료가 지금 10만원에서 15만원대라는 얘기죠. 분당수를 계산하면 보통 뭐 118원, 120원 이 정도 꼬이거든요. 10만 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어 거점 학교, 어느 학교를 거론이 뭐 하지만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거점 학교 수강 14만 원이에요. 40분 네태형하고. 분당 단가 나오면 138원, 148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업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내용이 항상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정책 다 좋고 수고하시고 다 이렇게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대되는 그거 나타나니까 저희에게도 왜곡된다고 아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렇게 가령 이렇게 하나도 자료를 또 해왔어요. 부평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내용이 부평지원 한 학교 그러면 2009년 7시 방과후 학교 수강 신청서 해가지고 불참시 학부모 불참 동의서 작성과 불참 학생은 면학실이나 도서실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한 뒤 청소 종례 후 동시에 귀가시킨다. 강제성을 띈 거예요. 전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 신청서 있고 지금 학교 제가 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그런 것이 나오고 하니까 이걸 잘 검토해 주십사 해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만 이제 논의를 이제 정리 이제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인데 최소 한 차례 이와 관련 회의는 더 가질 거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된 리얼하게 이제 실행 계획을 짜는 범위들이 정해질 테니까요. 다만 우리 학원연합회 관계자하고 이건 뭐 태권도 하고는 약간 뭐 별개의 문제지만 이 학원연합회 관계자하고 우리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저도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 이기에 앞서서 학부모로서 그리고 초등학교 둘 앞으로 이제 창창하게 돈 들어갈 아이들 길러야 하는 입장에서 누가 뭐래도 이 사교육부의 핵심은 우리가 소위 기초과목, 필수과목이라는 국영수 맞지요? 그리고 이것은 그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저것 학력 증진이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교육정책 방향 때문에 이것이
특히 뭐 일제고사나, 일제고사는 아닌데 이게 학력 진단평가인데도 이걸 일제고사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을 느껴서 사교육을 할 수밖에 더 강화되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일종의 아주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근데 분명한 건 이 사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저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 치우고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이거에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공교육 경쟁력의 또 핵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 필수 과목, 이 기초 과목에 대한 이 공교육의 경쟁력이 강화해야 된다. 국영수,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그렇다면은 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첫 번째가 역시 교육 공급자인 교사의 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교사의, 첫 번째만 더 토고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교사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가가 전제되어야 되고 엄격한, 그래서 그에 미달되면은 독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경우는 당연히 퇴출 내지 이러한 이제 조치들이 이어지는 한편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이 방향은 맞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일부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은 인성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 능력은 이제 둘째 문제라는데 저는 그 논리 자체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그야말로 디폴트 기본이고 그게 없으면 그것이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그분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 거기에 부과되는 소위 이제 교수 능력 이게 이제 핵심이고 두 번째는 우수한 아까 기초 과목을 중심으로 한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이런 그 자원들이 소위 공교육 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학교 차원에서 봤을 때 제대로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는 소위 선별해서 소위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게 공교육 경쟁력의 강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차제에 지금 이 논란이 좀 더 증폭되고 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매끄럽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유감을 표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의 본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초 과목, 필수 과목에 대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이들 돌파해 나가야 한다. 라는 점은 마지막으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이제 풀어나갈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아마 두 차례 이런 정책 간담회를 열어서 어떠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부 관계자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피하거나 주저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 합리성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제 국회에서 국회가 이제 4월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추경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될 텐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최초 초안으로 잡았을 때 예산 계획보다는 상당 부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이제 취지나 이런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중요한 이제 준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이 정책을 최초로 만들어서 이제 집행해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향후 정책의 중요한 이제 준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고 예산에 맞추어서 이제 실행 계획을 짤 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 집행 계획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육부 관계자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우리 서울시 교육청도 동참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학원연합회 관계자분, 그다음에 우리 국견 관계자께서도 4월 국회 예산 확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원연합회하고
이 국기원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정책 간담회를 기록으로 남겨서 속기록 형태로 저희가 보존하고 관계 당국에 넘기는 건 저희가 약속 지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욱더 힘이 있는 건 뭐냐면 문서입니다.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건의사항 내지 구체적으로 이 반박하실 것들이 있으면 문서 형태로 해서 교육부 관계 당국이나 서울시 교육청 당국에 직접 전달을 하시든 아니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가감없이 즉각적으로 이것을 전달을 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논의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 논의에, 어차피 저는 이 비디오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회의를 공개해도 우리 교육부당과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어떻습니까? 그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공개를 할 테니까요. 이 공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한 내용들이니까 우리 참가자가 이 회원으로 계신 이 분들한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정부 정책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국민에는 우리 소위 군방 이런 사교육에 사교육을 공급하시는 분도 국민이고 사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국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방의 희생 중에서도 특히 너무 부당한 희생 최소화하는 게 사실 국회의 존립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살펴서 정부 정책 자체가 이제 합리성을 띄어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해관계를 나름대로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제 의원님이 안을 넣으신 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방안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겠지만 제가 모 학교에 이제 운영해서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진이라든가 북한 이탈 중 이런 어려운 애들, 최소한 수급자에 대해서 방과후 후에 국방 운영하거든요. 국방 운영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석실을 제공을 합니다. 집에 가면 밥 먹을 상황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자율적으로 시키는데 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냐면 아이들 자체가 좀 공부에 흥미도 없고 안전차를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진로 설계사라든가 상담사라든가 좀 멘토링하는 사람이 있어갖고서 관리가 돼준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방과학교 취지에도 굉장히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예산 같은 부분이 그런데 좀 배정이 된다면 가이드에 대한 어떤 공부방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실제로 고용도 상당히 되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 아까 말씀한 예산이면은 그것도 수천 명을 고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도리어 다 양쪽을 다 방과학교의 어떤 취지라든가 혹은 또 고용이라든가 모든 걸 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월 국회에서 이 관련 정책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최종 실행 계획을 짜기 전 마지막 의견 수렴하는 이런 정책 간담회를 열 것을 약속드리고 확인드리면서 오늘 4월 2일입니까? 4월 2일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학원 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 다음에 우리 국기원 관계자께서 참석하신 2009년 추경예산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 정책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